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이제 연말을 거의 눈앞에 둔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올랐는데 나스닥은 무려 2.6%나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올린 주 원인은 역시나 고용시장 지표였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현재 시장의 최고 관심사는 물가가 아닌 고용입니다. 물가는 이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은 너무나 강하죠. 그로 인해 임금이 줄지 않고 소비자들의 지출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의 가격도 내려가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줄어들지 않겠죠. 또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서비스 물가의 핵심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안 줄어들면 결국 서비스 물가도 안 내려가니 물가 자체도 내려가다가 그만두겠죠. 여러모로 고용이 핵심인 이유입니다. 그런 고용시장에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안 좋은 소식인데 지금의 시장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실업이 늘은 건데요. 이번 주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1만 명 가까이 증가한 22만 5천 명을 기록했는데 이건 예상치를 만족시킨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시장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더 중요했던 건 연속 청구 건수였습니다. 연속 청구 건수는 실업이 지속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가미된 신규 청구 건수보다 오히려 고용시장의 장기적 추세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속 청구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167만 건보다 4만 건 이상 많고 시장 예측치보다도 2만 5천 건 정도 많은 17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자체로도 꽤 높은 실업 증가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특히 오늘 시장이 환호했던 것은 추세의 재확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속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전 주보다 적게 나오면서 추세가 꺾였었거든요. 이대로 연속 청구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추세적으로도 다시 고용 강세로 나아가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확실하게 연속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약세로 가고 있다는 추세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을 그토록 환호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금리의 핵심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고용이 줄어들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최근에 급상승세를 멈추고 오랜만에 의미 있게 내렸고요. 이것이 오늘 나스닥을 특히 많이 오르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예측도 점점 비둘기파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용 지표를 보고 다음 FOMC에서의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증가했고 반대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러 중요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점진적으로 금리 최대치 예측이 오히려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2023년은 연초에 그리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말 최종 금리 예측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현재 시장은 2023년에 처음 두 차례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번 올려서 2023년 3월에 5% 금리에 도달하는 것을 최종 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9개월간 금리를 유지하다 12월에 드디어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기존의 예측과 아주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때 5.25%나 5.5%까지 예상하던 최종 금리를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는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금리 예측은 분명 내년 초반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른다는 확신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시장은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경기는 금리 사이클보다 더 오래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차례 말씀드렸듯 언제나 시장은 경기를 앞서갑니다. 미리 움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경기가 바닥을 찍기 전에 시장은 먼저 바닥을 찍고 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미 지나가 버린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바닥은 언제나 지나고 한참 후에야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바닥을 예측하여 사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시도입니다. 물가나 고용이나 금리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뿐더러 시장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나 바닥에서 확실히 반등하는 것을 보고 거래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실패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바닥을 한참 지난 후에야 바닥이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 실패하는 경우, 또 하나는 바닥에서 반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래했는데 가짜 반등이었고 바닥은 한참 뒤에나 오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예측으로 타이밍을 잡아 트레이딩 하려 했던 사람들은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가용 가능한 구매력을 나눠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는 것입니다. 선거 전날에도 사고, 선거 다음 날에도 사고, 선거 당선자가 누구여도 상관없이 똑같이 산다던 워런 버핏의 말처럼 오늘 사고 내일 또 사고 일주일 후에 돈 생기면 또 사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어느 하나의 타이밍을 잡아서 1,000만 원을 다 넣는 게 아니라 20만 원씩 50일간 천천히 나눠서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한테 100만 원이 갑자기 생겼다면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 나눠서 사면 됩니다. 요즘은 페널티 없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도 많이 생겼죠. 그런데 나는 성격상 도저히 그게 안 된다. 무조건 오늘 생긴 돈은 오늘 다 털어야 한다는 저를 능가하는 성격상 돈생경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타협점으로 절반만 오늘 사고 나머지는 나눠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리스크 노멀라이징, 리스크를 평탄화하며 매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예측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나눠사란 게 핵심이 아니라 예측해서 적극적으로 무얼 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언제나 말에 담긴 진짜 뜻이 중요하죠. 얼마 전 한 투자업계에서 2021년 말에 2022년을 전망한 전문가들 예측이 95% 틀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도 내년에 가서 보면 95% 틀렸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맹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연준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2021년엔 그렇게 자신 있다던 물가를 완전히 망쳐놨고 2023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언제든 연준이 지금 경제 심각하다, 금리 빠르게 낮춰야 한다며 서두르더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조차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려는 자산의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자산의 가치는 그런 것들과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처럼 변덕이 심하지도 않습니다. 큰 나무처럼 천천히 움직입니다. 따라서 가격의 핵심인 가치만 딱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제 아무리 멋대로 난동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법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정확히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얼마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증시의 광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하면 결국 테슬라는 지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업이 될 거란 장담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몇몇 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의 애플보다 시총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몇 배 오를 것인가를 계산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테슬라 주가가 나중에 십수배 오를 것이란 뜻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이나 주가와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에 매몰돼서 집중력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꾸준히 하면 결국 위협을 달성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 결과가 시총 1위이던 3위이던 5위이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 1위 부자나 주변에서 1등 수익률을 기록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부적 환경을 너무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수익률에 너무 신경 씁니다. 그게 지나쳐 자신의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의 시장 환경에 너무 신경 씁니다. 그게 지나쳐 가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인 이상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미 주식을 하고 있지 않고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영향을 받는 순간 그걸
수정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모두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대중처럼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이 자산이 어떤 위대한 가치를 가진 자산이고 이걸 판단하는 나의 자질은 오염되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의 계획대로 탈선되지 않고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 오히려 현 상황을 더 냉철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판단은 곧 자신감이 되고 결국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장 환경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매몰되지 않습니다. 외부 조건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계속 고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목표를 붙잡게 만들어주는 힘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부터,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큰 경험을 얻는 한 해를 보낸 것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의 부의 그릇을 몇 배로 키워주었습니다. 이제 때가 오면 그릇은 크게 찰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며 앞날을 기대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